아마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주식시장에 씨를 뿌릴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장 무렵에 우리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때 몇 개월 후에 주식을 수확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경제스쿨에서 투자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늘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와 우리 주가와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8월 초 들어가지고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요. 최근에 다시 사고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우리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식을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아마 저는 9월 들어가면서 우리 환율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주가 저평가됐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4분기에도 많이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초중순까지 씨를 뿌리는 시기다. 그리고 4분기, 특히 4분기 후반 가면은 우리가 충분히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 투자 동행반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거시경제 변수만 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거시경제 변수를 진단하고 경기 흐름을 판단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투자 동행반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9월 2일부터 첫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같이 걸으시면서 수익률 안정적으로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같이 걸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7월까지는 주식을 많이 사다가요. 8월 초에 또 빨았어요. 그리고 중순위에 또 순매수하고 있는데, 과연 투자 주체별 매매가 어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누가 사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사느냐에 따라 어떤 종목을 샀냐에 따라 주식시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올 1월에서 7월까지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샀죠.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약 23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16조 원 정도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약 6조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에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하면서 급격하게 팔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순 이후는 조금 샀는데요. 그런데 8월 16일까지 보니까 약 8천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2조 5천억 순매수했고요. 나머지 1조 9천억을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8월 16일까지 8월 들어서는 개인만 사고 외국인들은 주식 팔고 특히 기관이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제가 25일 각 경제 주체별 순매수 금액하고 코스피하고 상관계수를 구해 보니까요. 외국인 상관계수는 0.94가 나옵니다. 그거는 외국인이 주식을 살 때 우리 코스피가 올랐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개인하고 개인 순매수하고 코스피 상관계수 구하면 마이너스 0.92 정도 나와요. 개인이 주식을 살 때는 주가가 코스피가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됐습니다. 올 상반기 보더라도 상관계수 평균이 조금 더 낮아집니다만은 그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계속 살 것인가? 저는 중기적으로 계속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순매도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 우리 환율이 급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일부 외국인들은 한 차익을 실현하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동안 제가 올해 들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산다. 그래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특히 코스피가 제가 명목 GDP에 비해서 적정 수준이 연말 기준 한 3,200 정도 된다.
그리고 온달러 환율 1380원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7월까지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요. 일부 지금 조금 파는 이유는 환율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1380원에서 133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이 환율 하락에 대한 그 시세 차익 약간 실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1330원도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제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로 평가해 보면 최소한 아직도 15%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저같이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9월 중순 이후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살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흐름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를 제가 OECD 한국 선행지수 가지고 경기 주가를 판단하는데요. 이게 작년 2월에 저점을 쳤죠. 그리고 올 6월까지 올랐어요. 근데 OECD가 7월 거는 아마 휴가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전후에 아마 7, 8월 걸 발표가 되는데요. 7, 8월 거는 증가세가 좀 둔화됐을 것 같아요. 우리 주가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죠. 선행지수 안에 그 주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OECD 선행지수 예측해 봐도 7, 8월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로는 다시 12월까지 증가하고요. 특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와 수출 이게 하반기에는 약간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증시 유동성도 증가하고 있죠. 우리 대표적인 강의 통화지표 M2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난 6월에 모처럼 6%대를 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부동자금 이거는 언제든지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수출률 높은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단기 부동자금을 적용했는데요. 이게 지난 6월 보니까 1,530조 원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주가가 약간 선행합니다만은 계속 이런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일부는 부동산 쪽으로도 가겠죠. 그러나 저는 주식시장으로도 일부는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측면에서나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주가가 하락 국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조정을 거치고 4분기부터 다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4분기에는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채권 투자도 좀 늘리기는 늘려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채권 수익률은 금리 인하를 많이 반영해 버렸다는 겁니다. 최근 국고채 수익률이 2.9%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과거 기준 평균 기준으로 보면은 기준금리 2.4%를 미리서 반영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여기서 크게 단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고요. 10월 무렵에는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소비자 물가를 전망해 보면요. 1% 중반 정도 나오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낮아지면은 금리도 한 단계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금리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채권 투자에서 시세 차익을 누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채권 사십시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때 사셨다면은 지금 수익률이 상당히 높을 텐데요. 지금 사시면은 물론 장기적으로 저는 금리 계속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제외하면 향후 몇 개월 동안 보면은 채권에서 시세 차익 누리기는 힘들다. 대신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4분기에는 좀 많이 늘리고요. 채권 비중은 다소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강화도에서 살면서 농사 일하고 여러분하고 주식시장하고 관련시켜서 말씀드리는데요. 옥수수를 보면서 옥수수 열매를 다 따니까 옥수수 생명이 스스로 끝났다고 판단하는지 옥수수가 다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늘 수확할 때가 있고 그런 거를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가을 김장을 대비해가지고 무나 배추를 심어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주변에 거기 토박이 농부부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릴 때 저도 같이 씨를 뿌립니다만 아마 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주식시장에 씨를 뿌릴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김장 무렵에 우리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때 몇 개월 후에 뭐 주식을 수확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앞으로 4분기를 대비해 가지고요. 뭐 주식 비중을 뭐 구체적으로 뭐 투자 목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연령별로 다를 수가 있지만은 저는 4분기에는 최소한 뭐 투자 자산의 주식 비중을 60% 이상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뭐 조정을 뭐 거치고 있는데요. 미국도 아직 경기 침체 여전히 남아 있죠. 저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전망을 해왔었습니다만은 그게 이번에 좀 미리서 반영된 것 같고요. 그런데 9월부터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대선 끝나면은 뭐 경제정책 누가 대통령이 됐든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거든요. 아마 미국 주가도 저는 4분기에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어떻든 미국 주식이든지 우리 주식이든지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데 우리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